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년 6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오늘 회동 직후에는 청와대가 문제가 된 장관 후보자 3명 가운데 김명수 후보자 1명만 지명 철회를 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청문 보고서를 오늘 자정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새 대표 선출 뒤 당청이 조율한 첫 작품인지 아니면 여당의 견제에 청와대가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인지, 앞으로 여당에서 정성근, 정종섭 두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보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지민 PD. 네, 노지민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오찬 회동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네, 새로운 지도부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인 만큼 주로 덕담이 오갔습니다. 박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2기 내각과 호흡을 맞춰 경제 회복과 국가 혁신을 잘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무성 대표는 우리 모두 풍우동주, 즉 비바람 속에서도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며 대통령을 잘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대표직 수락연설 때도 풍우동주라는 사자성어를 강조했는데요. 비박계 지도부 탄생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의식해 우선 화합을 내세웠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오찬에는 새누리당에서 김 대표 외에 김태호, 이인재, 김을동 등 신임 최고위원과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장, 윤상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에게 크게 패한 서청원 최고위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표 선출 후 첫날이라서 일정도 많고 또 발언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 발언 가운데 주목되는 말이 있었습니까? 네,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던 현충원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 수원에 있는 새누리당 경기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730 재보궐선거에서 경기도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모두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선거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오찬을 마친 뒤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이제부터 친박 비박 간 계파 갈등은 없다고 선언하면서도 당내 토론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친박 비박은 이제 없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통해서 우파 정권 재창출에 모두 앞장서야 될 동지들만 있을 따름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새누리당을 좀 더 토론 문화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그러한 활기찬 민주정당으로 만들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 대표가 토론 문화를 강조한 것은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 김무성 대표의 패한 서청원 최고위원 오늘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동인 겁니까? 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청원 의원 측은 전당대회 일정을 소화하느라 무리해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김무성 대표의 큰 표차로 진 충격 때문이라는 해석이 우선 나왔습니다. 7선인데다 친박 좌장인 서 의원 입장에선 대통령이 전당대회까지 참석해서 지원 사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김 대표에게 패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상처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주도하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신호를 첫날부터 보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한 서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선거 기간 중 만약 2위를 하면 김무성 대표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물러난다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는 만큼 모종의 결단을 고민하고 있다는 풀이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전부터 김무성, 서청원 후보 중 진 사람은 당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청와대 오찬 회동 이후에 김명수 후보자만 지명 철회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대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새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자정까지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기간을 열흘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도 오늘 자정을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빨리 보고서를 채택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정성근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교문위가 파행됐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 정성근, 정종섭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야권은 당연히 반발을 했을 테고요. 새누리당도 그동안 부정적인 기류가 많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회동에서 당청이 조율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건지요? 네, 그렇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정혜 민주연합 대변인은 김명수 후보자 낭만은 모두가 예상한 결과였지만 정성근 후보자 강행은 국민이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며 위증과 음주로 점철된 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재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정 상황에 대한 박 대통령 인식의 한계가 확인됐다며 정성근, 정종섭 후보자 청문보고서 요청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의 박대출 대변인은 정종섭 후보자의 경우 부분적인 오해가 있었지만 큰 흠결이 없었고 정성근 후보자도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과도하게 왜곡된 점이 있었다며 박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또 흠결 찾기에 혈안이 돼 후보 끌어내리기 공세만 펴는 건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결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야당을 훈계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회동 이후에 발표가 나온 만큼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제는 민주연합이 수원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고 오늘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의 이른바 독수리 발언이 이 자리에서 나온 겁니까? 네, 윤 사무총장은 전략공천된 민주연합 후보들을 정치철새라고 비판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특히 수원 8달에 출마한 손학규 후보를 향해서 시흥, 광명, 종로, 분당에서 뼈를 묻겠다더니 다시 8달에 뼈를 묻겠다고 출마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의 강도 높은 발언은 손 후보의 출마로 새누리당 텃밭이었던 수원 8달 선거가 불리해졌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경기 지역 일간지인 경인일보의 수원 8달 여론조사 결과 손학규 후보가 39.1%의 지지율로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를 4%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한편 윤 사무총장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권은희 후보를 폭주하는 위증열차라고 표현하며 민주연합의 전략공천을 거짓공천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야권연대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정의당의 간판인 노회찬 전 의원이 출마한 서울 동작 1, 천호선 대표가 나오는 수원 영통의 야권연대 가능성이 관심사인데요. 현재까지는 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신경전만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야권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지만 박원석 대변인은 오늘 재보선에서 야권연대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연합 쪽에서도 동작 을에 출마한 기동민 후보는 정치적 연대 역시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느낌보다는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이뤄나가는 게 맞다며 단일화를 추진한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김영록 민주연합 원내 수석부대표는 당내에는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더 높다며 기 후보와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동작 1과 수원 영통을 한 묶음으로 보고 민주연합과 정의당이 한 곳씩을 나눠 갖는 시나리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